한 주의 중간 수요일 글로벌 비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이 베센트 재무장관의 지명 소식에 반등했던 뉴욕 증시였죠. 간밤에는 이 트럼프가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 이렇게 예견을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는 듯 싶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쳤네요. 네, FMC 의사록도 공개가 되자 이 랠리가 조금 강력해진 모습인데 이 베센트 랠리에서 산타 랠리로 정말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일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따른 우려감 그리고 연말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 각기 다른 방향의 재료 속에서 뉴욕 증시는 약간의 고민을 하는 분위기가 장중에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3대 지수 장중에 계속해서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동부 시간 오후 2시에 나온 연준의 FOMC 의사록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굳이 따지자면 조금은 매파적인 뉘앙스의 담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점진적인 인하가 괜찮겠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3대 지수는 장 막판에 조금 상승의 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0.5% 안팎의 플러스권, 암젠의 급락으로 인해서 다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오늘은 연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여타 국가들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멕시코도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면서 보복을 시사했고요. 무역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를 연상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관세가 높아지게 된다면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고 통화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멕시코 페소와 캐나다 달러는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면서 장중에 각각 2년 내, 4년 내 최저 수준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관세가 높아지게 된다면 그 부담은 물가로 반영이 되면서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10년물 금리를 4bp가량 오늘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반영이 되기도 했죠. 이러한 타격은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히트맵을 열어보신다면 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밀려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어제 일본 증시에서는 도요타와 닛산이 크게 하락한 데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는 스텔란티스, GM, 포드 등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GM의 경우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상당한 투자금을 들여서 제조시설을 건설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영향을 예견되고 있습니다. GM의 주가는 간밤 9% 급락한 $54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로 갔을 때에는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미국인들의 비만약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는데요. 비만약 치료 비용은 한 달에 약 $1,000 정도로 비싼 편이죠. 그런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95%까지 최대 줄어들 수 있겠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안에는 비만 인구가 74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릴리의 주가는 큰 폭의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반면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장 막판에 상승분을 다소 반납을 합니다. 1.5%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같은 비만 치료 테마 내에서 약간의 엇갈림이 있었는데요. 암자니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비만약 마리타이드에 대한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됐는데 애널리스트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일라이릴리라든지
L라든지 노보노디스크보다 효과가 좀 좋아야 경쟁력이 있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5%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무역전쟁 격화 우려감 속에서 반도체주들도 전반적으로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인텔은 칩스법 보조금이 약 79억 달러로 기대치보다 6억 달러가량 삭감됐다라는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주가가 3%대 밀려났습니다. 이제 인텔까지 보조금 확정이 마무리되면서 삼성전자의 확정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도 텍사스주의 파운드리 공장 건설 속도를 조금 조절 중인 상황인 만큼 이 보조금 규모가 종전의 64억 달러에서 줄어들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주들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소매 관련주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일제히 밀려났습니다. 실적 발표가 이어진 영향인데요. 아베크롬비앤피치, 베스트바이, 콜스 등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 결과 자체도 좀 실망스러웠고 거기다가 지금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망치를 조금 삭감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실적에 대한 실망감, 거기다가 더해서 관세에 따른 타격 우려감이 주가의 발목을 조금 더 강하게 잡아가는 양상이었죠. 종목별로 시세를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 베스트바이의 주가가 4.9% 급락하면서 88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콜스도 보시죠. 콜스 역시도 시세가 크게 밀렸는데요. 16%의 급락입니다. 종가는 15달러 선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나테크도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머스크가 자신의 X 계정에 공중전의 미래는 앞으로 드론이 될 것이다. 드론을 미래 전쟁의 주력 수단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F-35 유인 전투기는 비싸기만 하고 또 조종을 하는 사람이 죽기만 할 뿐이다. 이런 뉘앙스의 X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론 관련주들이 미국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죠. 제나테크의 주가는 59% 가까운 급등으로 10달러 선에 터치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줌 커뮤니케이션스입니다. 실적 결과가 좋았습니다. 온라인 비디오 컨퍼런싱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지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증명이 되는 실적 결과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밀려났죠. 8월에 저점 대비했을 때 주가가 60%나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익 실현에 조금 나섰다라는 평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6%대의 급락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리비안까지 확인해 봅니다. 생산 캐파 확대를 위해서 60억 달러의 정부 대출 조건부 승인을 따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움직였는데요.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0.4% 하락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봅니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이 미국 시장 내에서는 정말 연말 랠리가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시장을 더 흔들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이 여전히 좀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간밤에 다소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컨퍼런스 보드에 따른 소비자 신뢰지수 개선세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도가 2달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 내에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하며 소비자 신뢰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 2년 내 범위 가운데 최상단에 도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10월 기대지수 역시 침체 기준선인 80을 크게 웃돌며 소득과 비즈니스, 고용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신뢰지수가 111.7로 전월 대비 크게 상승하는 수준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실 예상치였던 111.8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상당한 수준 상승했다. 그리고 이렇게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올 한 해 내내 이 긍정적으로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달 개선세가 더 의미가 있게 보여졌던 부분은요. 이 대선으로 인해 있었던 불확실성이 잘 해소되고 있다라고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 안에서 지금 10월 기대지수 그리고 9월 현재 여건지수 역시나 모두 낙관적으로 나오면서 이 소비자들이 미래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표 가운데서 이 세부 사항으로 가장 중요하게 꼽히고 있었던 노동 지표, 특히나 지금 소비자들이 개인들이 향후의 구직 가능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 고용시장에 대한 고용시장 여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한 번 더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이 개인들이 지출을 계속해서 늘릴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경제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길게 보면 달러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도 되고 있어서 이 길게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신뢰도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소비자 신뢰지수뿐만 아니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이 FOMC 의사록은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만큼 어떻게 공개가 될까 좀 집중을 했는데요. 이 간밤에 아무래도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 소수의 의견 역시나 지금 물가와 고용 목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라고 의견을 더하면서 그렇게 큰 의견에, 큰 기조에 다르지 않은 내용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세부적인 지표를 살펴봐야 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노동시장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 연초와 비교해서 노동시장의 여건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고 최근에 실업률이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좀 낮은 수치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확인해왔던 문구 한 줄을 삭제했는데요. 인플레이션 2% 목표로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이라는 문구는 삭제하자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졌으니까 삭제한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고용의 극대화 그리고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지금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간밤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패드워치에 따른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크게 올랐는데요. 이 연준의 FOMC 의사록 공개 전에는 52%가량의 25bp 인하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된 이후에 60%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금리 동결과 격차가 좀 커진 상황인데요. 지금으로서 이에 따라서 12월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던 반도체 지원금 관련된 소식, 드디어 미국 상무부와 인텔 사이에 지원금을 확정 지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외에도 다른 기업들을 향한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텔과 퀄컴 사이의 인수 소식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인텔에 최대 11조 원의 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지원하기로 한 11조 9천억보다 크게 줄어든 수준에 최종 합의한 겁니다. 그리고 인텔은 대출은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이에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삭감이 인텔이 군용 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받는 별도의 보조금을 고려한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 역량을 좀 크게 키우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조금, 인텔의 확정을 지은 겁니다. 기존의 예비 계약금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급된 반도체 제조 지원금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겁니다. 11조 원, 그러니까 TSMC가 받았던 66억 달러에 비해서 크게 높은 수준이죠. 78억 달러를 뛰어넘는 수준인데 지금 이 외에도 추가적인 대출은 받지 않겠다라고 인텔이 공고를 한 상황이고 그 외에는 10년간 1천억 달러 규모를 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그리고 기술에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줄어든 이후에는 인텔이 이 노동부와 그리고 국방부에게 추가적으로 30억 달러 규모를 받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하다라고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그렇다면 인텔의 다음 타자는 누구일 것인가, 어떤 기업이 얼마나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속보에 따르면
따르면 다른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마이크론이라던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보조금 지급은 어떻게 될지, 특히나 우리 국내 기업의 타격이 큰 만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인텔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인텔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 그렇다면 퀄컴과의 인수 타진은 어떻게 될까 부분이었는데, 이 퀄컴 측에서 간밤에 이 인수를 할 매력이 좀 떨어졌다라는 의견을 은연중에 비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래도 인텔이 가지고 있는 500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부담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각국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가 다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퀄컴이 좀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내용을 내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아직 다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결말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인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혹은 더 부정적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지는 계속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 단연히 트럼프 관세 부과 때문에 미국 증시에 긴장감이 좀 불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예상보다 강한 수위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라는 점이 시장에 좀 충격을 주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5일 취임 첫날 중국 제품 관세율에 10%를 더하고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는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젠 치어스는 분석 노트를 통해 트럼프가 제안한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다면 미국 소비자 물가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에 10에서 20%가량의 관세는 부과할 것이다 라고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언을 한 겁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25% 관세를 물릴 것이란 점, 사실 이에 따라서 체린 앵커와 살펴본 바와 같이 멕시코와 캐나다 내에 가해질 충격이 다소 강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 멕시코, 캐나다 이렇게 북미 3국의 동맹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 멕시코는 이 보복을 하겠다라면서 보복 관세를 시사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미국이 받을 타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미국이 멕시코 내에서 자동차 생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세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미국에 미칠 타격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시점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중국이 큰 관세를 받게 될 것이고, 가장 그 다음으로 일본과 한국에 미칠 영향도 강력해 보이는데요. 이에 간밤 일본 측에서도 이제 곧 우리에게 영향이 좀 끼쳐질 수 있다, 관세가 높아질 것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국에 대한 긴장감뿐만 아니라 단연 미국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다소 커졌는데요. 이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가 단행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율이 1%가량 높아질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근원 PCI가 0.9%가량 오를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건데요. 이제 내일이면 현지 시간으로 27일 PCE가 공개가 될 텐데 2.8%가량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트럼프 관세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해당 예상치에서 추후에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 관세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행된다라고 한다면 2025년 말까지는 근원 PCI가 2.4%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목표치인 2%에서 더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관세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관세가 단행될지 아니면 혹시 지금 협상의 도구로 쓰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WTI가 어제 3% 낙폭에 이어서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에 최종 합의했다라는 소식에 국제유가 이거래일째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 천연가스도 1%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 좀 크게 조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91,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주가가 11%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조정세 당분간 진행이 될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